한번 시계를 1980년대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냉전 시대에 살았잖아요. 선생님 다 냉전 시대. 그래서 뭐 빨갱이 뭐 이런 얘기가 아주 익숙한 말이 됐고, 뭐든지 아무튼 때려잡자 공산당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습니까? 그 시대의 미국의 최대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냉전에서 소련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소련 냉전 시대에 소련을 이기는 건데, 냉전 시대에 소련을 이기려고 하니까 미국한테 굉장히 필요한 나라가 하나 있죠. 중국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이 너무나 행복하게도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좋았다면 미국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같은 공산국가지만.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이용합니다. 키신저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소련하고 싸울 때 중국이 소련 편을 안 드는 것만 해도 우리가 성공이니까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게 그 유명한 미중 수교죠. 1979년 1월 1일에 미중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미국이 행복하게도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소련 편에 들지 않는 나라라서 확인하고 되게 행복해했죠. 1985년으로 시계를 돌리겠습니다. 냉전 시대. 근데 미국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1위 국가였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일본이 너무 치고 올라가요. 일본이 너무 잘해요. 제가 왜 85년을 말씀드리냐면 85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전자제품을 일본이 만들죠. 워크맨. 기억나시죠? 워크맨. 오토 리버스가 되던 워크맨. 요즘 학생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하면 뭐들 하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가 뭐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소니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때는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던데, 그때 1985년에 일본이 소니가 워크맨을 만드는데 그 가격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현 생산 가격이 30만 원 좀 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당시 대학교 등록금이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교가 1학년 신입생이 내는 게 입학금 10만 원 합쳐서 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500만 원인데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인 사기 어렵죠. 그러나 당시 대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기술이 얼마큼 후졌느냐. 삼성에서 그 그걸 소니 워크맨에 맞선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소니 워크맨과 비슷한 거 만들었다 해서 낸 게 삼성의 마이마이입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이었고, 문제는 음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삼성 워크맨을 들고 삼성 마이마이를 듣고 있는 친구가 삼성 마이마이만 들어야지 소니 워크맨 잠깐 듣고 나면은 내 삼성 마이마이를 발로 밟아서 깨부치고 싶을 정도로 음질 차이가 많이 났죠. 가격 차이도 많이 났죠. 그게 이제 87년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았어요. 현금으로. 90년대도 있고. 그게 이제 소니 워크맨과 아이와 워크맨이 이렇게 많이 팔렸죠. 대승도. 일본이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국이 제조업에서 안 되게 됐죠. 근데 일본은 당시에 엔저를 이용해서 1달러가 250엔 정도 됐으니까 그걸로 질 좋은 제품을 미국에 강력하게 밀어냈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죠. 미국이 도저히 그건 못 갈 수 없다. 그래서 1985년 9월에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서방 선진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여서 환율 강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1달러에 250엔이었던 게 2달 만에 150엔, 120엔까지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비싸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본의 수출은 힘들죠.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사업을 뛰어들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왔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1985년 기점에서 일본의 GDP가 세계 2위였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의 GDP가 미국의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위니까 70%면 그 전에 죽였죠. 33%. 일본의 GDP가 미국의 33%예요. 제가 누가 37%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월드뱅크 기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반올림에서 33%입니다. 세계 2위 경제가. 근데 미국은 그 일본이 따라오는 거를 가볍게 환율 조정으로 줄였어요. 제가 왜 이거는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냉전은 끝납니다. 90년에 소련이 이제 소련 체제는 무너졌고 91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에 전부 다 독립을 하죠. 냉전은 무너졌고 미국은 냉전의 승자가 되었고 미국은 90년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에도 다 이기는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나라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미국은 충분히 그러고 두 개가 뭐냐 세계 해계도 이기겠다. 미국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슈퍼파워였습니다. 1990년에 중국의 GDP가요 미국의 6%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되겠죠? 2000년에 중국의 GDP는 12%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 말았습니다. 싼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서 세계에 뿌리는 걸. 우리가 92년에 중국과 수교하잖아요. 92년에 중국 수교했었을 때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중국에 뭐 비즈니스 하신다고 막 나왔다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들이 중국에 대한 얘기는 다 더러운 얘기밖에 없어요. 중국 너무 더럽다. 얘는 화장실 문 열어놓고 화장실을 응하는데 서로 얼굴 보고 싸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상상을 못한, 언제까지나 그냥 우리 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미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2001년 9.11 기억나시죠? 네, 9.11. 네, 9.11 때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다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죠.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공격에 이스라엘이 막 반응을 하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진정해라. 냉정하게 생각해라. 우리도 9.11 때 그랬다. 9.11 좀 더 냉정했어야 됐다. 그리고 공격 당해가지고 조금 가라앉힌 다음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게 바이든의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했죠.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 전쟁이, 그 군대가 어디 빠집니까? 2021년에 빠집니다. 20년 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해 2001년 11월 달에 미국이 결국 자충수를 두는 일을 하는데 미국이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2001년 11월 달에 가입하고 2011년 12월 달에 정식 멤버가 됩니다. 이제 중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축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중국은 발전의 토대를 딱 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90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6%, 2000년 12%입니다. 2003년에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전쟁,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라크에서 군대는 못 빼고 있어요. 이게 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에 미국의 학자들이 도대체 우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쓴 전비가 얼마냐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를요 제가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지금 1,300원이잖아요. 1,0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인지 아세요? 6,600조 원입니다. 6,600조 원. 우리 1년 예산이 600조 원이에요. 이 두 전쟁에 미국이 쓴 돈이 6,600조 원인데 제 계산이 아니라 미국 학자들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6,600조 원을 전쟁 비용으로 썼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다른 2000년에 미국 GDP의 12%였던 중국이 2010년이 되니까
미국 GDP의 40%가 있다고 합니다. 1985년에 미국이 일본을 밟을 때 일본의 GDP는 3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10년이면 이제 미국이 일본을 밟듯이 중국을 밟아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